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방법은 뭐냐면 기존에 그렇게 뻔한 방법이 아닌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가 실제로 벤처기업을 투자를 하시게 되면 지켜야 되는 요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 벤처기업인 회사에 투자하셔야 돼요. 모든 스타트업들이 벤처기업이라고 오해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시는데, 벤처기업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진흥부에서 벤처기업이라고 인증한 곳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벤처기업으로 인증한 곳에 원장님들이 투자를 하시게 되면 금액대별로 저희가 조금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대별로 말씀을 드리면 3천만 원까지는 저희가 투자한 금액의 100%를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3천만 원부터 5천만 원 까지는 70%, 그리고 5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은 30%까지 이렇게 차등해서 저희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비율은 정해놨습니다. 세무사님, 이 질문이 약간 좀 고민이 되실 수도 있을 만한 질문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벤처투자 회사고요, 그 B라는 원장님이 계세요. 근데 B라는 원장님이 소득공제를 위해서 A라는 벤처 회사의 대표님과 3천만 원을 좀 어떻게 보면은 상의를 하고 그렇게 투자를 받겠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있죠. 제가 만약에 스타트업을 이제 막 창업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투자를 받아야 돼요. 제가 누구한테 찾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원래 알던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가족이나 아니면 내 지인들이나. 그러다 보니까 그 스타트업을 제가 이제 찾아가는 거죠. 노준아, 너 이번 스타트업 창업했잖아. 야, 3천만 원 투자하면 우리가 너 세금도 1,300만 원 적게 낼 수 있고, 야, 우리 회사 잘 될 거야. 우리 회사 투자하자. 보통 이거예요. 처음 시작부터. 그래서 관계성이 있는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이런 고민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아무리 친구라도 얘가 어떤 앤지 내가 다 알고 갑자기 스타트업 한다고 내가 투자해주면 이건 되는 거냐 라고 말씀을 주실 수는 있겠지만, 스타트업의 투자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뭔 것 같으세요? 많은 투자 회사들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잖아요. 어떠한 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요? 그 사람의 신뢰? 그렇죠. 대표자 본인에 대한 평가가 그 항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 원장님은 그 대표님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아, 그래도 이 친구는 성실하게 이 업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고, 실제 이 업의 성장 가능성은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친구는 그래도 성실하게 이 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 이 회사는 그래도 앞으로 망하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면 그 회사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제 저희가 야, 투자하면 세금 줄여드리니까 투자하세요 라고 하면 간혹 이런 고민을 하세요. 망하면 나 본전도 못 찾는 거 아니야? 본전은 찾았죠. 1,350만 원 저희 세금 덜 냈잖아요. 본전은 찾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규정에서 원장님이 투자를 했는데 세금을 적게 내게 해줘요? 부동산? 뭐 다른 투자? 아니면 적금?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크게 세금을 적게 내게 할 수 있는 건 벤처기업에 투자한 이 조항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장님께서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여러 투자 포트폴리오에 이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부분도 꼭 주요하게 한 부분을 넣으셔야 된다 라고 보는 겁니다. 연 3천만 원이라고 봐볼게요. 한 달에 250만 원입니다. 한 달에 250만 원을 저희가 투자를 해요. 1년간 투자합니다. 또 이거는 매년 투자도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매년 3천만 원씩 투자를 하면 매년 1,350만 원씩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거의 1,500만 원 돈 됩니다. 12월 31일에 제가 3천만 원 투자했어요. 다음 연도 5월에 제가 세금을 1,500만 원을 덜 낼 수 있어요. 원금에서 50% 했죠 이미. 투자하고 5개월 만에. 이런 투자가 어딨어요. 그리고 나서 이 회사가 잘 되면 대박인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3천만 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냥 안 해야지. 그러면 저희가 세금 얼마나 내야 돼요? 1,500만 원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회비용이 얼마죠? 기회비용이 1,500만 원 이미 생기는 거예요. 이 기회비용과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투자에 대한 비용들을 비교를 해보시면 저는 원장님들께서 훨씬 더 이 벤처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유하게 생각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원장님들 뿐만 아니라 저희 고객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 벤처기업 투자에 대해서 최소한 3천만 원, 이 100%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꼭 챙겨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 재테크에 관심 많으시거든요. 저는 정말 대표님들께서 그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으로 하나는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부분은 꼭 원장님들께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깁니다. 네. 그러면 원장님들이 이 얘기까지 들었을 때 투자를 해야 되나? 내 주변 사람들의 벤처기업에 내가 한번 소득공제를 받아볼까?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설여지는 거는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나 투자를 해서 실패를 맛본 원장님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좀 알려주실 만한 좀 꿀팁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꿀팁이라기보단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의사 선생님이 되시기까지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과정도 힘드셨을 거고, 그 기간 동안 매일매일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라는 자리에 올라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재테크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무수히 많은 실패를 해야 성공할 수 있는 재테크의 방법을 하나를 가져갈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저희가 재테크의 신도
아니고 어떻게 저희가 모든 투자에 대해서 성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투자처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실행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천만 원이 고민이 되신다라고 하면 1,000만 원을 하셔도 세율만큼 공제됩니다. 1,000만 원의 세율에 저희가 45% 구간이라면 세금을 450만 원 덜 내실 수 있는 거죠. 저는 도리어 3천만 원을 한 회사에 투자하냐, 1,000만 원을 세 가지 회사에 투자하냐, 이러한 선택지라고 하면 위험을 회피하시고 싶은 원장님들께서는 세 군데 회사에 1,000만 원씩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투자하는 것도 그리고 그거에 대한 리스크도 원장님 본인이 가져야 될 몫입니다. 다만 원장님께서 원금 생각을 너무 하시거나 이 사람에 대한 이해관계나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생각을 하시면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라는 이 제도 하나만으로도 원장님께서는 50%의 리스크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막대한 소득공제에 대한 아이템을 김주현 세무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아마 몇 달에 있으면 소득세를 내시게 될 겁니다. 그때 제 이 말 생각나실 거예요. 아, 내가 작년에 투자를 했더라면 세금을 1,500만 원을 덜 낼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내년 5월 달에 원장님의 또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2023년도에 꼭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라는 부분을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을 부디 많은 원장님들께서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벤처기업 투자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